자, 피벗 테이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피벗 테이블은 출력 형태를 잘 보고 출력 형태대로 그대로 만들면 되겠습니다. 우선 피벗 테이블의 시작은 가장 먼저 이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을 때 이 데이터에서 데이터베이스를 모두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위에 있는 필드명에 해당되는 데이터가 있는 곳까지가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자, 데이터베이스를 먼저 선택한 후에 삽입 메뉴의 맨 왼쪽에 보면은 피벗 테이블이 있습니다. 자, 위치가 어느 위치에 할 것인지 새 워크시트로 하려면은 새 워크시트 클릭하고 현재 데이터가 있는 시트에다가 할 것 같으면은 기존 워크시트를 하고 그 위치를 클릭해 주면 됩니다. 우리는 새 워크시트에다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를 보면서 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문제를 갖다 두고 자, 이렇게 보면서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왼쪽에 테이블이 만들어졌는데 이 피벗 테이블을 클릭하면 오른쪽에 피벗 테이블 필드들이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한 데이터베이스를 잘 선택하면 위에 있는 필드명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여기에 다른 데이터들이 들어있으면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를 잘못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데이터베이스를 다시 선택하고 들어오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출력 형태를 보면 왼쪽에 있는 여기 가격 단위원이라는 왼쪽에 있는 이 영역이 핵 영역이고 위쪽에 있는 분류 이 부분이 열 영역입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핵 영역과 열 영역과 값이라는 위치에 어떤 필드명들을 가져가면 되는지 그것을 잘 파악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 단위원을 핵 영역으로 가져가 보세요. 핵 영역으로 가져가면 자, 이렇게 왼쪽 영역에 가격 단위원이라는 부분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열 영역에는 분류를 가져가 봅니다. 분류를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가져갑니다. 그러면 위쪽에 글루텐 프리 저탄수화물 채식이라는 분류명이 나타납니다. 보이죠? 요 모양을 그대로 만든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열 영역에 함수를 찾습니다. 함수는 개수, 평균, 개수, 평균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함수가 있습니다. 개수는 제품명과 평균은 전월 대비 성장률이 있는데 제품명과 전월 대비 성장률이 두 개 필요합니다. 자, 제품명을 끌고 값으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전월 대비 성장률도 값으로 가져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똑같은 모양으로 보이죠? 자, 제품명은 개수가 되었는데 전월 대비 성장률은 합계가 되었네요. 문제에는 평균으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오른쪽에 값 영역의 합계를 클릭해서 값 필드 설정을 선택합니다. 값 필드 설정 중에 평균 함수를 선택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평균으로 바뀐 게 보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위에 보면 채식이 먼저 나오고 글루텐 프리가 맨 뒤에 가 있습니다. 글루텐 프리 저탄수화물 채식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클릭해서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고 정렬 내림차순으로 합니다. 자, 그리고 글루텐 프리 옆에는 아무런 값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있는 값을 삭제하겠습니다. 절대 전체 이렇게 범위를 선택하지 말고 그 위에서 아무데나 오른쪽 마우스 그리고 합계 제거를 누르면 글루텐 프리 오른쪽에 있는 합계 영역이 사라집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뭘 할까요? 위에 보면 이름이 분류, 가격 단위원이라고 필드명이 와 있는데 요때 요거는 수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류 입력하고 엔터 치고 행 레이블은 가격 단위원으로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정확하게 들어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비어있는 칸에 모두 다 아스트리크 2개씩 가운데 정렬해서 들어가 있네요. 빈칸 아무데나 하나 클릭하고 오른쪽 마우스 피벗 테이블 옵션, 거의 맨 아래쪽에 보면은 피벗 테이블 옵션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빈셀 표시라고 있는데 이 빈셀 표시에다가 아스트리크 2개를 입력을 하고 확인 누르세요. 그리고 가운데 정렬은 여러분들이 하나씩 선택해서 가운데 정렬로 맞춰주고요. 자, 그 다음에 요 위에 보면 채식이 개수와 평균의 중간에 위치해야 되는데 요 지금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죠. 요거를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피벗 테이블 옵션 눌러보세요. 누르면 맨 위에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을 체크하고 확인 누르면 이렇게 가운데 정렬됩니다. 자, 그 다음에 평균이 모두 다 소수점 이하가 없습니다. 그럼 오른쪽 아래쪽에 값 영역으로 오세요. 평균에 옆에 삼각형 누르고 값 필드 설정을 클릭하고 평균이 선택되어 있죠. 표시 형식을 누르세요. 그리고 숫자에 가서 소수 자릿수를 0으로 만듭니다. 만약에 들어왔는데 0이 되어 있으면 1 한번 눌렀다가 다시 0으로 하면 잘 적용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똑같은 모양으로 생겼는데 위치를 한번 보세요. 지금 B2에서 시작이 되죠. 우리는 A3에서 시작이 되는데 자, A열을 비웁시다. A열 머리글에서 오른쪽 마우스 그리고 삽입 누르세요. 그리고 A열 머리글 위에서 오른쪽 마우스 열 너비 누르세요. 1 주고요. 그 다음에 이 위에서 오른쪽 마우스 삭제 누르면 정확하게 위치도 맞아집니다. 자, 이러면은 출력 형태와 똑같은 모양이 되었죠. 이렇게 하면 위에 지문을 읽지 않더라도 피벗 테이블은 결과만 보고도 할 수 있고 혹은 지문을 보고도 그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목표값 찾기 분석입니다. 자, 목표값 찾기 문제는 일단 문제를 먼저 분석을 해봅시다. 목표값 찾기는 해상도 FHD 제품의 무게 평균을 구하는 건데요. 이 해상도 FHD 제품의 무게 평균이 1.6이 되려면 뷰소닉 PJ의 무게가 얼마가 되어야 되는가? 필요한 셀은 2개입니다. 뷰소닉 PJ의 무게와 해상도 FHD 제품의 무게 평균이라는 2개의 값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셀을 먼저 하나 만들고 시작하겠습니다. 플러스 눌러서 셀을 하나 추가해 놓고요. B4에서 H12, B4에서 H12를 복사해서 만들어 놓은 B2 셀에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이때 붙여넣기 옵션에서 두 번째 줄에 두 번째 보면은 원본 열 너비 유지라는 게 있는데 이 부분을 클릭하면 앞쪽에 열 크기가 결정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 문제도 함께 가져가서 작성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목표값 찾기는 B11에서 G11까지를 병합을 하고 홈에 병합. 자, 이름을 해상도 FHD 제품의 무게 평균이라고 입력한 후 H11 셀에 FHD만 무게를 가지는 평균을 구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daverage라는 함수를 이용하라 그랬는데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테두리와 가운데 맞춤도 한 번씩 클릭해 주면 되겠죠. 우선
the average. the average는 3개의 인수가 필요합니다. 데이터베이스, 필드, 크리테리아. 우리가 필요한 필드를 보면은 일단 무게라는 필드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FHD라는 정보를 가진 2개의 필드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데이터베이스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필드명과 필드와 레코드가 모두 포함된 이것이 데이터베이스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요 2개가 필요한데 어느 것이 필드이고 어느 것이 크리테리아인가? 크리테리아는 조건이란 뜻이죠. 그죠? 조건이 뭐냐 하면은 FHD라는 제품, 요게 조건이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이 조건이 될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남아있는 요 무게가 필드가 되겠죠. 자,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전부 다 콤마, 필드는 무게고 콤마, 조건은 FHD인데 위에 있는 필드명까지 다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D 함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평균을 냈습니다. FHD라는 요 해상도를 가진 무게만 가지고 평균을 낸 거죠. 그러니까 1.165가 나왔는데 문제에서 보면은 요 평균이 1.6이 되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뷰소닉 무게, 뷰소닉 뷰제의 요 무게가 얼마가 되면은 얘가 1.6이 될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2개의 셀이 필요한 거입니다. 자, 그러면 클릭해 두고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수식이 입력이 되어 있다. 그죠? 수식이 입력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해 두고 들어가면 훨씬 쉽습니다. 데이터에 들어가서 가상 분석에 목표값 찾기, 수식 셀은 내가 어떤 값을 목표로 하는 값이 수식 셀이고 반드시 이 셀은 수식어로 들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클릭하고 참는 값은 문제에서 제시된 값입니다. 그래서 1.6 입력하고 바꿀 셀은 문제를 잘 읽어보면 뷰소닉 PJ의 무게가 얼마가 되어야 되느냐 이게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바꿀 셀에다가는 뷰소닉 PJ의 무게를 클릭해 줍니다. 확인 누르면 현재 1.6이 되려면 무게가 2.4가 되면 된다. 이것도 별로 어려운 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목표값 찾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시나리오 분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를 한번 살펴보면 문제에서 보면 시나리오 관리자 기능을 이용을 해서 표 1에서 1번 표에서 집행률계가 다음과 같이 집행률계가 이렇게 변동하는 것으로 집행액 합계의 변동 시나리오를 작성하시오. 그래서 필요한 셀의 값은 이것과 이것입니다. 요게 D10이 변동하는 것, 2가지의 변동하는 값이고 그 다음에 결과가 C10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게 셀 이름을 지정하는 겁니다. C10에는 집행액 합계로, D10은 집행률계로 먼저 이름을 정의해 놓고 시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C10은 요 위에 있는 이름 정의에서 집행액 합계 엔터 치고요. 반드시 엔터를 쳐야 됩니다. 집행률계는 다른 방법으로 해볼게요. 오른쪽 마우스 이름 정의 여기에다 집행률계 하고는 확인 누릅니다. 그러면은 클릭해 보면 셀 이름 있는 위치에 내가 지정해 놓은 이름이 바뀌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확인하고 2개를 반드시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자, 엔터키를 치지 않으면 이름 정의가 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나서 변동해야 될 값 D10을 내가 클릭한 후에 데이터에 가상 분석에 시나리오 관리자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나리오 관리자 처음 들어오면은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고요. 추가해서 2개, 시나리오 1과 시나리오 2인 2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추가해서 첫 번째
시나리오 1인 요 내용을 기재하겠습니다. 자, 시나리오 이름은 비율 인사. 변경 셀은 D10이 됩니다. 내가 D10을 클릭해 놓고 들어왔기 때문에 자동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는 집행률 개가 얼마가 돼야 되냐면은 첫 번째 값은 80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을 80 이렇게 주고요. 확인. 추가. 두 번째. 비율 인하 D10 그대로 두고요. 확인 누르고 두 번째 값은 50으로 지정을 합니다. 자, 두 개 다 만들었네요. 만들고 나면은 마지막에 요약을 버튼을 클릭하고 그 다음에 결과셀은 뭐냐 하면은 여기에 있는 아까 이름을 바꿔놓은 C10셀이 결과셀이 됩니다. 그래서 요걸 클릭한 후에 확인 누르면요. 시나리오 분석이 완성됩니다. 우리가 이름을 바꿨던 이유는 요 이름을 셀 이름으로 사용하지 않고 사용자 정의 이름으로 그대로 이용하기 위해서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비율 인상을 현재 값이 62.44인데 비율 인상을 80으로 줬을 경우에는 집행액 합계가 이렇게 변동이 되고 비율 인하해서 50으로 바뀌었을 때는 집행액 합계가 이렇게 변화된다는 것을 우리가 시나리오로 작성해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나리오 요약은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한 번 더 해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번 영상은 데이터표에 관련된 것입니다. 데이터표의 우선 문제를 보면 데이터표는 어떤 값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할 때 데이터표를 만드는데 위에 있는 작은 표에서 우리가 원하는 형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연이율이 7%이고 기간이 12년을 넣으면은 목표로 하는 금액이 5천만 원이라고 할 경우에 월 불이익이 22만 2,524원을 넣으면 됩니다. 요거는 하나만 보는 경우이고 만약에 목표로 하는 금액이 2천만 원일 때, 3천만 원일 때, 8천만 원일 때, 1억일 경우 이런 모든 경우 여러 가지의 경우를 모두 보고자 할 때 그리고 연 이율도 다양하게 달라질 경우에 그런 변화 추이를 보고자 할 때 우리가 데이터표를 작성을 합니다. 자, 데이터표의 작성은 행과 열이 교차되는 지점에 수식에 있는 수식 값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컨트롤 C, 컨트롤 V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는 같은 값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에 수식 입력줄을 보면은 모두 다 절대값 F4를 눌러서 셀 이름이 절대값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절대값으로 만들어져 있지 않을 경우에는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는 같은 값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상대 참조로 셀 이름이 바뀌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같은 값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꼴 하고요. 월 불이익을 클릭하면 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요. 월 불이익을 클릭해서 수식 입력줄에 있는 데이터를 복사해서 ESC 한번 누르고 여기에다가 컨트롤 V 하면은 똑같은 값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여튼 두 가지 방법 중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법들을 이용을 하면 되겠고요. 가장 쉬운 방법이 이꼴하고 수식이 있는 셀을 클릭해서 엔터 치면은 똑같은 값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정을 해두고 자, 데이터가 들어있는 행과 열을 포함한 모든 데이터를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가상 분석의 데이터표를 클릭합니다. 데이터표는요. 행 입력 셀하고 열 입력 셀만 잘 구분하면 되는데요. 자, 현재 행에 어떤 값이 있느냐 하면은 위에 보면은 목표 금액이 있습니다. 행 입력 셀은요. 목표 금액을 클릭해 줍니다. 열 입력 셀은요. 요게 행으로 쭉 되어 있고 요게 세로의 값이니까 세로는 연이율이죠. 그죠? 그래서 연이율의 값을 클릭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열 입력 셀은 연이율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누르면 여기에 모든 표가 채워지는데 비교할 것은 확인은 어떻게 하느냐면은 7%이고 5천만 원일 때 이 금액이 맞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7%이고 5천만 원일 때 이렇게 와보면 요 금액이
요 금액과 일치하는가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계산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항상 헷갈리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로를 행, 세로를 열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항상 여기가 행이고 여기가 열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면 될 것입니다. 한번 해보고 여러분들이 혹시나 정확한 값, 아까 비교해서 7% 5천만 원일 때 중간에 있는 이 값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행과 열을 바꿔서 하면 되니까 어쨌든 행과 열의 어떤 값들을 클릭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두면 될 것입니다. 이번 영상은 데이터 통합입니다. 자, 먼저 문제를 보면 데이터 도구 통합 기능을 이용해서 표 1, 2, 3에서 이름별 데이터의 국어, 영어, 수학 평균을 표 4의 영역에 계산하시오. 함수는 평균입니다. 자, 그러면 표를 1, 2, 3, 3개를 통합을 해서 하는데 우리가 수작업으로도 할 수 있겠죠. 여기에 예를 들어서 김시민의 국어 점수를 모두 다 평균을 내서 여기에 가져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시작할 때 채워야 될 데이터를 먼저 선택을 하는데 왼쪽에 있는 이름과 위에 있는 과목명을 모두 다 참조를 해야 됩니다. 두 가지를 참조해야 됩니다. 자, 채워야 될 표를 전부 다 선택하고 데이터에 통합이라고 있습니다. 통합. 자, 여기 중간쯤 있죠. 통합을 클릭하면 먼저 함수를 지정하는데 함수는 우리 문제에서 평균이기 때문에 평균을 그대로 두겠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데이터가 없는 형태로 나타날 것이고요. 처음에 추가할 부분에 처음에 이렇게 나타나면 먼저 표 1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면은 표 1의 구분과 학번, 이름, 국어, 영어, 수학이 있는데 완성될 표 4에서 왼쪽에 이름부터 먼저 순서가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클릭해두고 표 1의 이름부터 드래그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추가 누르고요. 다시 두 번째 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름과 국어, 영어, 수학이 포함되도록 합니다. 추가 누르고요. 세 번째도 이렇게 이름과 국어, 영어, 수학이 포함되도록 해서 추가해서 표 1과 2와 3이 추가되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요 아래쪽에 있는 사용할 레이블에 체크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첫 행을 비교를 해야 됩니다. 국어, 영어, 수학인지 비교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이름을 비교를 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여기는 우리는 두 개 다 체크하고 확인 누르면은 표 값이 채워집니다. 검사를 한번 해볼까요? 강감찬의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강감찬의 국어 점수, 강감찬의 국어 점수, 강감찬의 국어 점수, 강감찬의 국어 점수를 모두 복사해 와서 얘를 홈에 가서 평균을 내보면 51.25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한번 꼭 검사를 해보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통합도 어려운 건 없습니다. 이름의 순서가 아무리 바뀌어도 이런 통합 기능을 이용을 하면 컴퓨터가 이름을 확인해서 그 값을 함수를 이용을 해서 값을 계산을 해줘서 우리가 원하는 표를 완성시켜 주는 것이 데이터 통합입니다. 자, 부분합 작업입니다. 부분합 작업에서는 가장 먼저 정렬하고자 하는 부분별로 어떤 합을 구하고자 하는 부분이 정렬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오피 성적 현황에서 학과별로 학과가 묶여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학과가 정렬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만약에 정렬이 안 되어 있다면 임의대로 여러분들이 정렬을 해야 됩니다. 자, 학과에 대한 정렬 기준은 오름차 순으로 하세요. 지금 보니까 오름차 순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데이터베이스에 클릭하고 정렬을 먼저 하겠습니다. 여기 오른쪽으로 보면 정렬 기능이 있습니다. 사용자 정렬. 자, 정렬 기준은 학과별로 오름차 순으로 했습니다. 그러면은 드론, 컴퓨터공학, 코딩, 설계학과로 정렬이 되었습니다. 최대값과 최소값 두 개를 구해야 됩니다. 부분합 두 개입니다. 최대값하고 최소값.
최대값은 어떤 값을 최대값을 구하느냐 하면은 엑셀 액세스 파워포인트를 최대값을 구하고 최소값도 엑셀 액세스 파워포인트의 최소값이 나타나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은 데이터베이스에 클릭하고 또는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면 됩니다. 클릭해도 자동으로 선택이 잘 될 겁니다. 데이터에 가서 맨 오른쪽에 부분합이 보일 겁니다. 부분합. 자, 아까 최대값과 최소값 두 개 다 구한다 했는데 그룹화할 항목은 여기에 별로 되어 있는 요게 그룹화할 항목입니다. 합과 함수는 최대값을 먼저 구하죠. 최대. 그리고 이름은 여기에 엑셀 액세스 파워포인트 확인. 자, 최대값을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최소값 다시 클릭하고 바로 부분합으로 들어갑니다. 그룹할 항목은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변하면 안 됩니다. 함수만 바꿔줍니다. 최소인데 항목이 엑셀 액세스 파워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대로 두고 확인하고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해제합니다. 해지를 하지 않으면 아까 구해두었던 최대값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해제하고 확인 누르면은 최대값하고 최소값이 다 구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자, 이번에는 정렬 문제입니다. 정렬 문제는 여러분들이 잘 하는데 요 문제가 가장 까다롭게 나왔네요.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름의 오름차순 아주 쉽습니다. 그죠? 데이터베이스, 요게 전체가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아무데나 클릭하고 정렬에 들어가서 사용자 지정 정렬, 그 다음에 이름의 오름차순 이렇게 하면 쉬운데 문제가 뭐냐 하면 포지션을 투수, 포수, 내야수, 외야수 순으로 정렬해야 됩니다. 투수, 포수, 내야수, 외야수는 내림차순도 아니고 오름차순도 아닙니다. 임의의 순서대로 정렬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한번 해봅시다. 자, 정렬에 들어갑니다. 사용자 지정렬 누르세요. 위치는 포지션입니다. 여기에 포지션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투수, 포수, 내야수, 외야수는 오름차순도 아니고 내림차순도 아니기 때문에 사용자 지정 목록으로 누릅니다. 이 창 어디서 한번 봤죠? 예, 사용자 지정 목록은 목록의 순서를 우리가 임의대로 만드는 것이었죠. 투수, 포수, 내야수, 외야수 하고는 추가 누릅니다. 그러면은 요 부분에 추가되고 요거를 선택하고 확인 누르고 확인 누르면 투수, 포수, 내야수, 외야수 순서대로 정렬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일한 포지션인 경우에는 무엇을 색깔 있는 부분이 위에 표시되도록 지금 투수 중에도 색깔 있는 게 중간에 들어갔는데 색깔이 셀 색이 위쪽으로 올라가도록 합니다. 그런데 셀 색이 RGB 215, 228, 188인데요. 여기 색상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 색을 선택하면 됩니다. 단 문제 낼 때 이 색을 말로 표현하기 어려워서 215, 228, 188이라고 했는데 우선 요 값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을 해 볼게요. 클릭하고 여기 채우기가 있죠. 채우기에 다른 색 누르면 선택된 셀이 선택이 되어 있고 요 값의 RGB 값이 215, 228, 188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두 가지 색일 때는 이렇게 확인해서 색을 위에 아래로 바꿔놓으면 되는데 지금은 한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선택이 될 것 같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정렬로 가겠습니다. 사용자 지정으로 하고 기준 추가를 하고 이번에는 색깔이 있는 데가 가입 기간이기 때문에 가입 기간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셀 색을 선택을 해서 색이 여러 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밖에 없으니까 얘를 클릭하고 위에 표시 확인 누르면은 같은 포지션에서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자, 내야수도 내야수들끼리에서 위쪽에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렬은 요게 가장 까다로운 문제인 것 같고요. 요것만 알면은 모든 정렬은 해결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피벗 테이블인데 문제 형태가 좀 다른 형태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피벗 테이블은 결과물을 보여주면서 그 결과물대로 모양을 만드는 것이고, 이 부분은 설명이 되어 있는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설명을 먼저 보면 분석 작업 1의 피벗 테이블 기능을 이용해서 유제품 납품 현황표, 왼쪽에 있는 이 표를 말하는 거죠. 납품 업체는 필터, 제품명은 행, 납품 일자는 열로, 행, 열, 필터 또는 값의 어떤 값을 가지고 가라라고 표현되어 있네요. 그대로 드래그 하면 될 것 같고, 피벗 테이블은 어디에 나타나느냐 하면은 새로운 시트가 아니라 동일 시트의 A20에 나타나게 하시오. 그리고 각 영역의 납품 수량, 납품 총액의 합계는 요 두 개를 구하고, 그 다음에 값필드 설정의 셀 서식의 대하 상자에서 숫자 범주를 천 단위로 한다. 자, 그리고 나서 피벗 탭을 표 서식을 보통 13으로 지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데이터베이스를 먼저 선택합니다. 데이터베이스 선택할 때 필요 없는 표는 선택하면 안 됩니다. 모든 필드가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삽입의 맨 왼쪽에 피벗 테이블. 자, 요게 내가 먼저 선택하고 들어가면 잘 선택되어 있는 것이 보이고, 만약에 데이터베이스가 잘못 선택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이 표 또는 범위 선택에서 다시 드래그해서 선택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위치가 새 워크시트랑 기존 워크시트가 있는데, 새 워크시트가 아니고 기존 워크시트에 A20 셀에다가 하기 때문에 기존 워크시트 위치를 클릭하고 A20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릅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보면서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필터의 납품업체는 필터에, 그 다음에 제품명은 행에, 납품일자는 열에, 그리고 값에는 납품수량과 납품총액, 납품수량과 납품총액을 값에다가 가져갑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표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피벗 테이블 보고서는 열의 총합계만 설정하시오. 이게 열인지 확인하기 어렵다면 아무데나 클릭하고 오른쪽 마우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피벗 테이블 옵션을 누릅니다. 자, 피벗 테이블 옵션에 들어오면 요약 및 필터가 있고 열 총합계 표시가 있습니다. 요거를 체크 해지를 하면은 확인. 아래쪽에 있는 부분이 열의 총합계,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행의 총합계네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열이나 행에 가서, 합계에 가서 아무데나 클릭하고 오른쪽 마우스 하면은 합계 제거가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해도 되고, 행과 열을 정확히 모르겠다 그러면은 오른쪽 마우스 피벗 테이블 옵션, 요약 필터, 그리고 행의 총합계 표시나 열의 총합계 표시를 해지하고 나서 확인 누르면은 잘 제거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값 영역의 합계가 모두 숫자 범주로 천 단위 구분 기호로 넣으세요. 오른쪽에 보면은 자, 합계가 있고 오른쪽에 삼각형 클릭하면 값 필드 설정이 보입니다. 합계를 표시 형식에 가서 숫자 형식의 천 단위 구분 기호를 넣습니다. 그리고 확인.
자, 이번에 납품 수량의 합계만 천 단위 구분 들어갔으니까 오른쪽에 다시 납품 총액에다가 클릭해서 값 필드 설정을 열고 합계의 표시 형식에 숫자의 천 단위 구분 기호를 다시 클릭합니다. 확인 누르면 전체 금액에 콤마가 잘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피벗 스타일 보통 13. 자, 피벗 스타일 보통 13은 만들어 놓은 피벗 테이블을 드래그하고 그 다음에 위에 메뉴를 보면은 피벗 테이블 분석과 디자인이라는 두 개의 상황 탭이 생성되었습니다. 디자인 탭에 가면은 피벗 테이블 스타일이 보이죠. 여기에서 클릭해서 보통 스타일 13이었죠. 중간에 내려오면 자, 이렇게 피벗 스타일 보통 12, 피벗 스타일 보통 13이라는 번호를 확인하고 클릭하면은 적용이 잘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도 피벗 테이블도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매크로에 대해서 한 번 더 풀어보겠습니다. 매크로 작업은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매크로 작업을 수행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E3에서 E8 여기에 구입 금액이라는 계산식을 넣어서 매크로를 생성하는 겁니다. 1번 문제는 매크로를 실행하기 위한 버튼을 단추를 넣어야 되고 이 단추의 위치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은 구입 금액으로 한다. 자, 텍스트도 반드시 구입 금액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두 번째는 A2에서 E8, A2에서 E8 여기까지 모든 테두리를 적용하는 이름은 서식 매크로를 작성합니다. 이 매크로를 실행시킬 도형은 도형의 기본 도형의 빗변을 이용을 해서 하고요. 이 도형의 위치는 G6에서 H7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연습부터 실행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연습을 먼저 해야 되는데 연습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매크로 기록을 하게 되면은 클릭하는 모든 부분들이 기록이 되어서 나중에 매크로가 잘 작동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상 연습을 먼저 하고 그대로 클릭해 주는 게 좋습니다. 자, 바깥에 먼저 클릭해 두고 그 다음에 시작하고 나서 안에 들어와서 구입 금액은 단가 곱하기 수량으로 하세요. 그리고 이 모든 걸 자동 채우기 하면 끝이 납니다. 됐죠? 이러한 순서대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쪽에 개발 도구 메뉴를 찾아보세요. 혹시 여러분들이 안 보이면 개발 도구라는 메뉴를 끄집어내야 되는데 맨 위에 보면은 여기 삼각형 모양의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타 명령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맨 왼쪽에 보면 리본 사용자 지정이 있고 이 부분을 클릭하면 여기에 개발 도구가 보입니다. 얘가 체크되어 있으면 개발 도구 메뉴가 위에 보이고 해지되어 있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체크하고 나서 확인을 누르면 이제부터 개발 도구가 보일 겁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마우스 포인트를 바깥에 아무데나 두고 매크로 기록을 누릅니다. 이름은 구입 금액입니다. 확인. 자, 시작하겠습니다. 클릭. 여기 기록 중지가 되어 있으면 지금부터 계속 기록이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클릭. 이꼴 단가 곱하기 수량 엔터 클릭하고 자동 채우기 해서 끝났습니다. 기록 중지를 누르세요.
자, 그러면은 매크로가 만들어져 있는데 여러분들은 개발 도구에서 이 매크로라는 것을 자꾸 이용하는데 이것보다는 이 부분을 바로 들어가서 클릭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요 매크로를 실행할 버튼을 연결해 줘야 되는데 개발 도구 삽입에 양식 컨트롤에 단추를 넣으세요. 어디에? G3에서 H4, G3에서 H4 요 위치에 넣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발 도구 삽입에 양식 컨트롤에 첫 번째 마우스 올라가면 단추라고 보이죠? 요때 클릭하고 G3을 클릭할 때 정확하게 셀의 위치에 맞추고 싶으면은 Alt를 누르고 드래그 하세요. 자, 그러면은 단추가 만들어졌고 이 단추는 바로 매크로를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입 금액 확인 누르면은 단추가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 보면 텍스트도 구입 금액으로 바꾸시오. 텍스트를 구입 금액으로 바꾸면 되고요. 자, 이 단추가 동작하는지 확인합시다. 내가 구해놓은 구입 금액을 지우고 구입 금액이라는 단추를 클릭해 보면 잘 구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름은 서식입니다. A2에서 E8까지 홈에 가서 테두리에 모든 테두리를 적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되죠. 컨트롤 Z 누르세요. 이전 상태로 되돌리고 자, 실행하겠습니다. 개발 도구에 와서 매크로 기록 이름은 서식 확인. 자, 구입 품목부터 A2부터 E8까지를 드래그하고 홈 메뉴에 테두리를 열어서 모든 테두리. 자, 끝났습니다. 개발 도구로 돌아와서 기록을 중지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매크로를 실행할 도형을 넣어 보겠습니다. 도형의 기본 도형의 빗면, 삽입, 일러스트레이션의 도형의 기본 도형에 마우스 가만히 가져가다 보면 빗면이라고 보이죠. 세 번째 줄에 두 번째 거 빗면 위치는요. G6에서 H7 G6에서 Alt를 누른 채 드래그 하세요. 자, 이거는 일반 버튼이 단추가 아니라 일반 도형이기 때문에 바로 지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름을 서식이라고 주고 그대로 클릭된 상태에서 그대로 입력을 하면 됩니다. 홈에 가서 가운데 정렬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자, 이 도형에 올라가면 손 모양이 바뀌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직 매크로가 지정이 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매크로를 지정하겠습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서식으로 지정하겠습니다. 도형을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매크로 지정. 그러면 서식이 보일 겁니다. 요 서식을 선택하고 확인. 자, 확인을 하려면 테두리 없음을 누르고 나서 서식을 눌러보세요. 예, 적용된 상태에서 저장하고 끝내면 됩니다. 자, 개발 도구에서 잠시 여러분들이 작업하다가 잘못된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매크로 같은 이름으로 매크로가 저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여기에 있는 개발 도구의 매크로를 누르세요. 그러고 나서 이 매크로를 삭제하세요. 그리고 나서 새로 하면은 아주 잘 됩니다. 자, 매크로를 마치겠습니다.